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2025년 2월 13일이고요. 제가 쇼츠를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제 매일 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쇼츠 혹시 제가 지금 찍어는 놨는데 이게 편집돼서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한번 올라가면 좀 봐주시고, 왜냐면 이제 좀 저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할 만한 이제 컨텐츠들이 있어요. 막 뭐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아까 찍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3분 내에 찍어야 되고 화면도 뒤집어야 되고 세로로 해야 되고 이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또 이제 뭐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면 하는 거고. 예, 근데 매일 한다는 제가 보장 못 해드릴 것 같고 한번 하게 되면 좀 서툴더라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미국 증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오늘도 뭐 증시 좋았죠. 자동차 제약 상호 관세 제외된다.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삼성전자가 품질 테스트 통과하지 않나 엔비디아가 그 삼성전자 공장 갔대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고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도 셧다운 해제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 뭐 운송 항공 이런 부분하고 휠라홀딩스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해군 준비 태세 보전 이거 어제 올라갔던 그 조선주 그다음에 금 사실 오늘 그 제가 쇼츠로 좀 찍은 게 저 금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3분 안에 담으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혼란의 K칩스법 소부장 좀 보자는 얘기고 트럼프 2.0 시대 관세와 이민자 정책 기업 분석 NC소프트, 스튜디오 드래곤, LS, 덕산 네오록스, 펌텍코리아, 오로스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백산, 유한양행, 네오이즈가 있고요. 전자공시는 BHI, 웹젠, 네오이즈 홀딩스, 상신 EDP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선 펌텍코리아가 이제 어제 발표했고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화장품 용기, 백산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제 신발 그쪽인데 신발 부분 실적이 좋았고 덕산 네오룩스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LS도 호실적을 발표했고 우주 일렉트로가 이제 한국 단자랑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계이기도 한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자동차보다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가전기에 들어간 그 커넥터 있죠. 예, 전선과 전선 연결하는 그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았고요. 컴투스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도 호실적을 내서 한번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미국 한번 증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배경은 이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미국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과 달리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야, 금리 낮춰. 이제 곧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거다. 이렇게 SNS에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먼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관세 잘못 매기다가 그 미국 경제도 정말 큰일 나거든요. 본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금리 낮추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물가 딱 보더니 놀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면 자기 거, 못하면 바이든 탓인가요? 아무튼 좀 그런 또 멘트를 날렸고, 예. 어쨌든 상반기 금리 인하 베팅은 쉽지 않아졌어요. 이제는. 예. 파열 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 못했다. 불확실하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의회 증언에서 뭐 금리 인하 쉽지 않다는 투로 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 왜 올랐냐면 테슬라가 올랐고요. 이제 야 뭐 금리 아니까 물가 오른 거 어느 정도 반영했다. 이런 좀 시각도 우세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멈췄다가 이 보라색이 근원 물가고 이 회색이 일반 물가거든요. 둘 다 튀었죠, 최근에. 이유는 이렇게 근원 물가가 이렇게 좀 높게 올라간 이유는 계란값이 일단 많이 올랐어. 첫 번째 범죄자 계란. 예, 너 조심해라. 예. 근데 조류 독감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러죠? 조류 독감이 이제
너무 참고를 하다 보니까 계란값이 급등했고, 두 번째 범위는 중고차 가격이에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또 관세 영향도 있대요. 미리미리. 예, 중고차 사두자가 야, 자동차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나,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자동차 보험료도 미리 올려요. 예, 관세 부과하면은 각종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 전에 미리 소비자들이 저항하기 전에 올리자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항공료도 올라버리고. 예. 그래서 또 주거비도 끈적끈적해요. 그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낮아지고는 있어 긍정적인데, 여전히 주거비도 잘 안 꺾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거비는 여전히 끈적끈적했고, 또 1월 임대료 지수는 0.3% 상승했고, 이는 지난 12월 상승률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예, 보시면. 근데 주거비가 더는 안 내려가죠. 이게 주거비거든요. 쉘터. 예, 꺾이고는 있어요. 주거비 제외한 거. 예. 그러니까 주거비는 꺾이는데 주거비 제외한 게 올라버리니까, 아무튼 이제 물가가 좀 올랐던 거죠. 근데 눈에 띄는 거, 여기 김일영 연구원님이 정말 잘 쓰셔요. 제가 이제 보고서 읽어봤는데, 오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김일영 연구원님이 KB증권에 가장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적어주셔서 좀 괜찮았어요. 되게 교통 서비스랑 여가 서비스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이게 물가 상승의 주범이래요. 세 번째 주범. 왜냐하면 교통 서비스는 자동차, 트럭, 렌탈이에요.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여가 서비스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구독하잖아요. 여기 뭐 라이브 스트리밍 뭐 이런 것도 구독하죠. 뭐 아니면 유튜브, 예, 구독, 이런 것들을 이 업체들이요 미리 가격 올려버렸대요. 그래서 2005년 8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는데, 관세 부과하면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악화될 거 아니에요. 물건값 오르니까 그 전에 올리자. 예,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게에 가격 저항이 높아지면 구독을 취소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올랐다. 그러면 이건 관세 때문이에요. 그럼 관세가 완화되면 다시 물가 안정화 되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지금 다 이번 물가에도, 관세가 영향을 실제 주고 있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심리에도 그렇게 좀 작용하고, 기업들의 행동에도 구독률 미리 올려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이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1월 인플레이션이 의심할 여지 없이 경고했고, 이에 따라 올해 중반까지 금리 인하 어렵다. 네, 아무튼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안 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푸틴과 오늘 그래서 굴삭 기슈 급등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마 올해 이슈 중에 하나로 종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전화 통화를 하니까, 예, 불을 좀 뿜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고, 협상 팀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대요. 이제 이게 커요. 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전쟁 끝내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미넨에서, 어제 설명드렸죠. 미넨에서, 예, 회의한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고, 테슬라 목표 주가 유지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예, 애널리스트 중 하나인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테슬라 저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 예, 그리고 실적은 안 좋은데 꿈만 갖고 올랐다. 근데 일단 최근에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300달러 초반까지 왔다가 오늘은 반등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더 빠지는 것보다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올라가려면 로봇과 자율주행이 중요한데 그거 여전히 기대해야 된다. 예, 그거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 안 됐다. 예, 우리 더 기대해보자.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테슬라 기업 가치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지금 1조 달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니까, 미국 내에서도 시각은 엇갈리지만 이분은 좋게 말씀을 하셨고, 예, 주가에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주가 올랐고, 또 오늘 미국 하원 의장이 자동차와 의약품은 상호 관세 있죠. 서로 간에 관세. 요거를 여기서 이 자동차 의약품은 제외될 수도 있다고 발언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엔비디아 좀 빠졌고요. 마이크론 조금 하락했고, 인텔은 AI 시스템 구축할 때 미국 내에서 자체 칩 미국 내에서 걸 활용하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어제 설명드렸죠. 인텔이 그래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올라갔어요. 애플은 알리바바와 이제 협업 소식, 또 애플 TV 플러스를 안드로이드 폰에 제공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좋았고, 레딧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건데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보다 미달했어요. 그래서 급락했고, 로빈후드는 이제 주식 개인 투자자들 이제 주식
쪽이죠. 그래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에 거래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뭐 물가 충격은 좀 있었지만 견조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이슈는 오늘 일단 그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슈만 좀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자동차 제약은 빼자. 근데 이유가 미국 수입품 중에 자동차와 의약품 수입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호 관세 부과하면 좀 물가 충격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은 눈치를 챈 거예요. 야, 트럼프가 이거 무조건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단 관세를 때립니다. 몇 월 며칠 날 할게, 언제부터 할 거야 이래 놓고 슬그머니 발을 빼요. 미국한테 불리한 건. 야, 이거 자동차 관세 매기면 물가 튈 텐데. 의약품. 예.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가 너무 평가절하가 돼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그냥 외톨이죠. 근데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실적 좋은데 좋고, 예, 그냥 관세 때문에 그냥 짓눌려 있는 거죠.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 뉴스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다행이고, 마이크론의 울프 반도체 컨퍼런스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3분기엔 좀 마진이 둔화된다. 저것 때문에 주가 빠졌는데, 근데 지난번 실적 발표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 했어요. 그 봄에 재고 정상화되고 PC 교체 수요 기대되고 데이터 센터 교체 수요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삼성전자 그 엔비디아에서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그 이 보도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지난주에 삼성전자 갔대요. 천안 캠퍼스 가서 여기 HBM 패키징 이제 마지막 조립 단계 요거 좀 보고 왔나 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끝나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온대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다음 3월에 최종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품질 테스트 통과하면 다음에 HBM4로 가니까 상당히 삼성 입장에서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이거 통과되면 최악은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새 삼성도 분위기가 어쨌든 다시 1등 하자, 이런 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제 뭐 더 나쁠 거 있겠습니까, 그죠? 워낙 두들겨 맞았고 이제 이재용 회장도 복귀하고 있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참 아픈 손가락인데 공장 가동 중단했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셧다운 해제한다고 합니다. 6월부터 라인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대요. 왜냐하면 4나노는 수율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 고객사가 주로 중국의 바이두 같은 회사들이에요. 중국이 요즘에 AI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TSMC에서 못 받으니까 삼성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삼성을 규제하면 또 못해요. 예. 근데 규제 안 한다면 삼성은 이제 중국 고객사 위주로 영업하면서 어쨌든 실력을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로 빨리 수주를 따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이 뭔가 좀 반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나와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예,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면 좀 빨리 끝내야 돼서 오늘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들으시는데 크게 이제 문제는 없게 일단 좀 빠르지만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운송은 뭐냐면 한마디로 업황은 지금 사이클이 안 좋아요. 항만 파업, 조기 타결, 중동 긴장 완화, 항공화물 성수기 종료, 차이나 커머스 수요 감소로 이런 것들이 다 화물 쪽에 안 좋지만 그래도 여객 수요는 좋아요. 해운도 자동차선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수조, CJ 대한통운도 어제 실적 보셨죠?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글로벌 교육 불확실성과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대한통운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한통운이 그동안 안 좋았지만 쿠판의 약진에도 점유율 방어하고 있고 하반기 주 7일 배송 도입 효과 가시화되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택배 단가 인상 모멘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류인데, 여기 저도 이제 휠라홀딩스는 이제 최근에 좀 저도 잘 안 보고 있는데, 휠라홀딩스 의류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보고서 보다 보니까 좀 놀랬던 게, 휠라가 홍콩에 100% 자회사가 있어요. 미스토 브랜드라는 홀딩스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그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라 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그 의류 브랜드들 있죠, 한국에. 예.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데 그거를 이제 유통 사업을 해주나 봐요.
이 회사들이 중국 갈 때 자기가 직접 유통만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파트너십 맺어서 가는데 휠라홀딩스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도 있고 아는 브랜드도 있는데 첫 번째 마르디 맥크르디 여기가 이제 그 이 만토바 브랜드 통해서 중국의 매장을 이 9개 정도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고은 씨가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있고 맛땡킴 되게 유명하죠. 저도 이제 맛땡킴 워낙 많이 봤었고 이 미스터 브랜드 통해서 홍콩에 첫 매장 오픈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마리떼 프랑스와 저거 여기가 휠라와 중화권 독점 수입 및 유통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요런 브랜드고요.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도 저도 생소한데 미스터 브랜드 홀딩스 통해서 중국 진출을 발표했고 이제 작년에 매출은 150억이지만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입니다. 예. 아마 좀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방송 보고 저 브랜드 나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데 휠라홀딩스랑 손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땡킴, 마리떼어 프랑스와 저거 마르디 메르크디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1,500억 이상 매출을 일으켰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저 정도는 내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밑에 미스터 브랜드가 있고 얘네가 이제 요 밑에서 100% 자회사 통해서 보시면 여기랑 이제 같이 파트너십 맺고 유통해지면 그러면 이제 유통한 대가로 일정 부분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휠라홀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이제 한국에 잘 나가는 브랜드들과 유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인 효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 어제 해군이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 관련 어제 조선주 급등했고 오늘도 좋았죠. 근데 미국 해군이 앞으로 390척 필요해요. 2054년까지 지금 297척이니까 90척 더 필요한데 퇴역하잖아요. 군함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390척을 확보하려면 360척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예산이 1.07조 달러, 연평균 35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50조 되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상선 시장 규모가 2,073억 달러인데 이 중에 한국이 수주한 게 364. 한국 수주 물량과 똑같은 물량이 매년 생겨요. 그러니까 시장이 흥분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흥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런 시장이 하나 더 열린다고? 근데 저거를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일본과 양분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저기 조선소에서 만들어도 돼요.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현대중공이 날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뜨거웠다. 다만 흥분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쇼츠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금 관세와 차익거래 메커니즘인데 LS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건데 금이 많이 올랐죠. 금 올라간 이유 첫 번째 중앙은행이 금 많이 사는 거 아시죠? 진짜 많이 샀죠. 두 번째 관세 때문이에요. 예, 경제대국의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관세율 만큼 그 가격이 올라요. 당연히 그러겠죠. 미국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국제값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금시장에서 미국의 선물 거래소가 있고요. 현물 거래소는 런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앞으로 우리 몇 달후에 금 예를 들면 100달러에 지금 80달러에 금이 거래돼요. 제가 3개월 후에 금 100달러에 살게요. 그럼 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좋죠. 3개월 후에 100달러에 사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금 갖고 있다가 100달러 팔면 돼요. 이런 이제 거래를 지금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현물이 아니라 선물은. 예. 그 현물은 실제로 이제 현물 가지고 거래하는 거고. 그 런던에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시장 가격이 오르고요. 런던 시장보다 미국 시장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가격 차가 여기 그래프 표시되죠. 요렇게. 요게 요 세모나게 돼 있는 게 둘 간의 가격 차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현물 뺀 거. 이 둘이 이렇게 이게 올라갔다는 건 뭐죠? 미국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런던 원래는 같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갭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 런던 게 싼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요거 이제 그 선물 이제 투기적으로 매매했던 사람들이 가서 영국에서 야 금값 오르기 전에 빨리 사오자. 왜냐면 선물 가격을 따라가니까 야 금값 앞으로 이 정도 오를 거야. 근데 영국 현물 가격 요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막 지금 가가지고 사재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쌀 때 사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 보세요. 금 수입이 미국 월간 금 수입 보이세요? 엄청 늘었죠.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서 미국으로 좀 관세 부과 전에 미리 관세 부과하면 또 비싸질 거 아니에요. 수입할 때.
미리 빨리빨리 당기자. 예. 그래서 영국에 상대적으로 싼 현물을 사고, 예. 지금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금 현물 부족이 또 발생하고, 금이 부족하면 금값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개월간의 가격은 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관세 부과하면 더 이상 미국 외지역에서 미국 내로 금 수입 통한 차익 거래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관세 부과하면 사실상 이건 끝나고요. 근데 혹시라도 관세를 부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야, 금은 하지 마. 금은 관세, 왜 금까지 뭐하러 관세 부과해? 그래서 금이 관세 부과 안 하면 급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금 투자할 때 저는 되도록 좀 지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금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으면 수급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예, 트럼프 효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익 거래를 위해서 딱 그냥 금에 베팅한 거죠.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반대로 빠졌잖아요. 안 좋죠. 비트코인은 그 이제 국가 전략 자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요새 트럼프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명으로 빠졌는데 이 논의가 또 재개되면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근데 이거를 제가 3분 안에 담으려고 하니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혼란의 K칩스법 소부장을 부탁해. 이건 뭐냐면 그 K칩스법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여야 의원들 합의를 했어요. 통과될 거고 23년도에 통과된 법안이 뭐냐면 연구개발비의 30에서 40%, 설비 투자비의 15에서 20% 세금 깎아주자 이겁니다. 근데 작년 말에 일몰 기한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3년 더 연장하자. 지금 반도체 엄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자 이거죠. 그래서 저거에 합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저거 연구개발 많이 하고 설비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 혜택을 많이 받겠죠. 예. 수혜를 누릴 기업은 연구개발이래요. 왜냐하면 저거 세액 공제한다고 바로 설비 투자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예. 그래서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회사가 괜찮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서 연구개발 비중이 매출액 대비 높은 회사가 이번에 수혜받지 않겠냐.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니까. 예. 그래서 또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한에서 적어준 자료를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소재는 한솔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덕산테크코피아입니다. 요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은 TCK, SNST, FST, 샘CNS. 요거는 두 자릿수 이상인 거. 예. 매출액 대비 그 연구개발 비중이 두 자릿수 이상인 것만 제가 따로 적은 거예요. 20.1%. TFE,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주성 엔지니어링은 18.4%.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그만큼 많이 비중을 두는 거죠. PSK 홀딩스, YC, 유진테크 25.2, KC텍 10.6. KC텍은 제가 10.6, 넥스틴, 네오셈, STI, 원익홀딩스, 그리고 DB하이텍, LX 세미콘 10.2%, 하나마이크론, 가온칩스, 코미코, 칩스앤미디어 32.2, 자람테크 20.9, 텔레칩스 37.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크로 관련해서 트럼프 2.0 이게 이 표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이 써주셨는데 취임 전과 취임 후입니다. 자, 그 이제 미국이 지금 감세안이 끝나요. 지금 법인세 깎아주는 거 그거 이제 연장하자. 법인세 깎아주는 거 왜 여기서 멈추냐? 계속 연장하자. 이 내용인데 취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연장은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세금 부족하니까 그거랑 병행하겠다. 그러면 저것도 좀 달라진 부분이죠. 네, 재정 적자 확대한다 그랬는데 야 정부 지출 이제 줄여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속도 조절. 연준 독립성체. 야 연준 이거 뭐고? 야 우리 말 들어야지. 금리 내려. 이랬는데 지금 갑자기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랬죠.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연준 독립성. 야 그래 알았어. 너 알아서 해. 10년물 금리만 우리가 낮출게 알아서. 기준금리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좀 물러섰고 이민자 전면 추방하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한계가 보입니다. 그 속도 조절. 관세도 처음에 우리 공포가 뭐였죠? 대중관세 60%, 보편관세 10. 근데 중국 10%예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도 한 달 연기. 보편관세는 아직 얘기도 안 나왔어요. 예, 상호관세를 보편관세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거 협상을 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느끼는 게 뭐죠? 취임 전과 후가 좀.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한번 이제 함께 배우기 올려드린 것처럼 트럼프 말이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적어드린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데 좀 말이 바뀌곤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들의 트레이드는 좀 정점 지났고 또 관세가 협상 카드다 이런 게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이게 트럼프도 이걸 아는 거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물가 오르니까 이거 안 좋구나. 그래서 속도 조절하자. 약간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플레를 의식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나 달러화가 모두 안쪽으로 회귀하지 않겠냐. 약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고 그래서 달러보다 내나 미국 10년물 국채 ETF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투자하기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 분석은 NC소프트는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가 줄어요. 그래서 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내년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아이온2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대 기대작인데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닥은 찍었지만 좀 시간은 걸린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수목 드라마 편성되니까 올해는 드라마 이게 늘어요. 방영 횟수가.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실적도 좋았고 제작비도 줄였고. 그래서 올해 한한령 해제되면 중국에서 또 드라마 사가니까 그거 매출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한한령 해제하면 또 수혜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 LS 실적 좋은데 다만 26년을 기다리자. 자회사 일렉트릭, M&M의 긍정적 환율 때문에 좋았는데 뭐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여전히 좋을 것 같은데 M&M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게 재련 수수료가 많이 줄었어요. 80달러에서 지금 21.3달러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련 수수료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구리값이 올라야죠. 어쨌든 M&M은 구리 같은 걸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변수고 그 다음에 26년도에 지금 수주 받은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 있죠. 거기 해저 케이블 수주 받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매출이 언제 잡히냐면 26년 말 3분기나 4분기 가장 큰 게 테넷 3.6조인데 요게 26년 4분기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좀 지나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는 아무튼 좋은 실적은 나왔고 단기적인 변수는 저 LS M&M 구리값 요게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구리값 오르려면 중국 위안화가 올라야 돼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후퇴하면 위안화가 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좀 달려 있고 덕산 네오록스는 4분기 아주 좋았고요. 1분기는 좀 약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래 좀 계절적 비수기 같고 올해 전체로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OLED에 채택된 재료 구조가 좀 확대되면서 나아질 것 같고 또 IT OLED형 8.6세대는 뭐냐면 그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큰 거 있죠. 그 OLED인데 그게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 같고 그럼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도 PER도 비싸진 않습니다. 옛날에 막 PER 30배 받던 회사예요. 근데 13배니까 다만 경쟁사가 들어와서 밸류가 떨어진 건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 PDR은 이제 폴더블 폰에 지금 들어가는데 애플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당분간 좀 소강 국면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 화장품 용기. 근데 인디 브랜드 고객사가 되게 많고 고객들이 경쟁할수록 여기로 물건을 많이 맡기죠. 우리 용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동일한 그 틀 있죠. 거기다가 찍어내요. 효율이 되게 좋고 브랜드끼리 서로 경쟁하면 펌텍코리아가 더 수혜받는 거죠. 최근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펌텍코리아는 오히려 그걸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공장이 올해 이제 9월에서 10월에 가동되니까 다만 이제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좀 부진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주가는 부진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성장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제 계측 장비 그 오버레이 장비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 증착을 할 때마다 이게 반도체 공정을 하면요, 뭐 수백 번 반복하죠, 이런 공정을. 그럼 그때마다 이게 그 전 공정과 지금의 뭐가 맞아야 돼요. 이게 정렬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계측하다 보면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불량이잖아요. 그래서 선이 똑바로 맞는지 할 때마다 그거 이제 하는 장비고 이게 근데 전 공정에 쓰이는 게 이제 후공정까지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공정 장비 때문에 고수익이 나서 이익이 깜짝 실적을 내버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4.5. 그래서 상당히 좀 실적으로 증명했고 올해도 시장 커지니까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고 ENF 테크놀로지는 소재 기업인데 요새 반도체 수준이 완전히 왕따지만 전공정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프로세스 케미칼과 화인인데 프로세스가 이제 주력이죠. 그래서 이게 뭐 낸드나 디램 공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식각, 뭐 깎는 거, 뭐 현상액, 세정액, 뭐 씻어내는 거
그런 액체고 화인 케미칼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액체를 만드는 원료가 화인 케미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마진이 낮고 여기가 좀 마진이 좋죠. 그래서 프로세스 케미칼이 중요하고 근데 신규 제품 개발 중에 있는 게 HBM 구멍 뚫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리를 채워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리가 실리콘과 직접 접촉하면 확산돼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티타늄 같은 걸 넣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티타늄은 이제 확산 방지 효과가 있어서 그걸 좀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HBM 주도 업체 향으로 샘플을 공급을 했고 아마 올해 상용화 되지 않겠냐. 저게 상용화되면 이제 HBM 소재주로 또 인정을 받겠죠. 또 인상계 시가격은 그 일본 기업들이 주력인데 불산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업황을 떠나서도 또 너무 싸다. 국내 경쟁 업체들의 평균 PER이 8.9배인데 ENF가 지금 50%가 싸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솔 케미칼, 동진 세미캠, 솔브렌 ENF 테크놀이 다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전공정이니까. 이 중에서 ENF가 제일 싸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백산도 지금 실적이 뭐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주문 업황 우려에도 요새 나이키는 안 좋은데 그래도 백산은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 증가했고 대부분 매출이 달러인데 비용은 그 나라 현지 통화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래서 제조를 하니까 퍼 다섯 배고 저는 백산을 긍정적으로 예전부터 봤던 게 주주원 제가 매일 공시 보잖아요. 주주원은 맛집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주주원은 잘한다. 근데 숫자까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유한양행은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보단 이번에 실적은 좀 적절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렉라자 폐암 치료제가 미국에 성공을 해야죠. FDA 승인 받았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하나 나왔습니다. 전체 생존율. 존슨앤존슨이 저번에 이거 잘 나올 것 같다고 미리 언지를 해놨거든요. 얼마나 잘 나올지 보시고 2월 26일이나 5월 30일경에 나올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미반타마 SC는 이제 여기 그 피하 주사제요. 정맥 주사 말고 요거 이제 미국 승인 좀 받지 않겠냐. 요게 이제 또 데이터도 좀 잘 나와서 그래서 이벤트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거죠. 폐암 치료제 얼마만큼 앞으로 잘 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잘 된다면 뭐 앞으로 돈은 많이 벌 거고 뭐 안 되면 효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좋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좀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유한양이 잘 되기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오에이즈는 실적 괜찮았어요. 돌렸어요. 4분기 브라운 더스트 2라는 게임이 지금 인기가 많나 봐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게임이죠. 피해 거짓이 작년에 히트를 쳤는데 저건 이제 콘솔 게임이라 온라인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한번 판매가 많이 되면 더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피해 거짓 2도 아마 나올 거고 브라운 더스트 2는 역주행 넘어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확실한 IP를 갖게 됐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주가 워낙 빠져가지고 더 나쁠 것도 없죠. 그래서 좀 신작을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빠르게 보고서까지는 다 해드렸고 공시도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 보면 BHI가 요새 아주 수주가 대박입니다. 계속 터져요. 어제는 원전이었죠. 오늘은 그러니까 그저께는 원전, 어제는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저게 HRSG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이제 보일러 같은 거예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죠. 터빈 돌린 다음에 그 남는 이제 그 유해 물질이 있어요. 그거 이제 바깥으로 빼면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재사용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가열시키죠. 그래서 그걸 그 열을 이용해서 또 터빈 또 돌려요. 굉장히 친환경 설비죠. 그거를 근데 좀 놀랬던 게 고객사가 중국이에요. 하빈 일렉트릭이래요.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전력 인프라 수출 기업. 전 세계적으로 전력 프로젝트 설계 조달 시공을 하는. 이게 중국까지 간 건가? 그러니까 좀 약간 놀랬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에 공급을 했다. 2개나 공급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같은 건 내용인데. 그래서 BHI가 좀 이런 수주를 받았고 다만 좀 너무 올라서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 웹젠이 게임 회사인데 소각 결정했고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네오이즈 이제 지주사죠. 소각. 그다음 상신 EDP가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주를. 그래서 증여 후에는 이제 7.28%로 지분율이 낮아질 텐데 아마 아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철 전무가 아마 아드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증여가는 지금 증여를 했죠. 그다음에 앞선 2달 증여 이후 2달 후에
이거의 평균가를 내요. 그러면은 어제가 2월 10일이니까 4월 12일까지 거래되는 걸 보고 4개월치 평균 내서 하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주가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증여 끝나면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좋은 모멘텀이 있으면 오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증여 이슈도 잘 체크해 보시고 상신 EDP는 그 삼성 SDI 공급하는 2차 전지 부품사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바로 좀 움직이긴 좀 쉽진 않죠. 자, 이제 장이 지금 3시 20분인데 10분 에 끝나고요. 지금 바로 좀 제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LG엔솔이 8% 올랐고 아주 뜨겁습니다. 예. 아무튼 2차 전지도 웬일입니까? 이렇게 가좀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급등 지금 하는 분위기고, 예, 35포인트나 급등해서 한국이 이게 웬일입니까, 요새? 예, 뭔 일 있나요? 우리나라 증시. 올라도 이상하죠? 연기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 예측은 정확히 맞췄죠. 연기금이 올해 주식 많이 살 거다. 예, 작년에 이제 그런 보고서들도 나왔는데, 예, 근데 어쨌든 되게 잘 보신 거죠. 예. 그래서 3,600억 오늘도 들어왔고 연기금의 베팅이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이제 굴삭기 예, 날이었고 현대인프라코 뭐 예상했던 바죠. 왜냐하면 이제 종전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특히 현대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 같은 굴삭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설주도 수혜가 좀 있어요. 일부. 그래서 건설주도 갖고 렌터카 회사에서는 레드캡 투어가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 이런 거 환영해야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오늘 LG엔솔. 근데 LG엔솔 제가 뉴스는 뭐 이렇게 오늘 뭐 올라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예. 근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올라서 좋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주 다 좋았고 DLNC만 조금 오늘 좀 빠졌고 현대산업개발 특히 현대건설, 대우건설 여기 특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그쪽입니다. 그 거기 이제 어디죠? 우크라이나 예, 재건 이슈에 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철강주도 아마 그 이슈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관세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있죠. 뭐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 좀 빼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현대코퍼레이션 상사주도 오랜만에 조선주 오늘은 하나오션이 이게 삼성중공업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삼성중공업은 지금 그 수혜가 없어요. 군함. 그래서 지금 할인받고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또 삼성중공업 또 다시 또 복귀할 날이 오겠죠. 예. 근데 아무튼 이거 보세요. 하나오션 시총이 20조입니다. 예. 좀 조심은 해야죠. 아무리 좋아도 예. 지금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시총이 30조를 넘었어요. 너무 이제 군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반영되니까 조금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또 금호석유가 웬일입니까? 또 많이 올랐고 리튬 2차 전지 풍력도 괜찮았고요. 한마디로 그냥 소외받던 기업들 다 올라갔네요. 자동차 대표죠. 오늘 현대차 뭐 아까 설명 한번 해드렸고 급등했고 HBM 관련주는 KC텍 오늘 좋았고 제우스가 실적 좋았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실적 다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전통 반도체 있죠. 뭐 테스나 이런 한솔케미칼 여기가 다 어디죠? 레거시죠. 예, 전통 반도체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고 백화점은 하나갤러리아가 아마 요새 하나그룹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같이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피팅주도 괜찮았고요. 태양광도 괜찮았습니다. 한화가 그냥 갔네요. 지주사 하나. 우주항공도 지주사 하나 갔고 예, 오랜만에 태용도 갔고요. 인텔리언테크도 그래도 한 5%, 하나시스템이 6%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뜨거운 종목 장세였고 다만 오늘은 카카오가 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좀 빠졌고 AI 소프트웨어는 좀 빠졌는데 또 아마 순환매 전 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터주 좀 최근에 올랐다 쉬고 근데 이거 이슈 끝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은 게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오늘 때보다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도 많지 않고 정말 오늘은 와, 이렇게 우리 한국이 좋아도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의아하시죠? 한국 왜 이렇게 좋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좀 뜨거웠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도 견조하고 현대차, LG엔솔 또 삼성바이오 또 올라갔고 네. 다만 네이버나
금융주나 일부 이제 그러니까 밸류업 했던 좀 기업들도 실적 안 좋은 카카오 좀 빠지고 그런 부분 좀 일부 제외하면 카카오그룹주가 좀 안 좋았네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좀 많이 올랐었고 좀 쉬어가고 있고 오늘은 이제 레인보우 다시 올랐고요. 반도체 좋았고 엔터 좀 쉬었고 그러니까 약간 제약바이오 좀 쉬는 가운데 그 반도체가 다시 이끄는 모습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하나그룹 여기 하나비전도 하나그룹이잖아요. 어느새 3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들 걱정하셨고 저는 이제 너무 다행인 게 그때 이제 아우엄 때문에 저도 그냥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게 3만 원인데 벌써 5만 5천 원이니까 그냥 순식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비전도 올라간 이유가 그 HBM 장비를 아마 하이닉스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하나그룹이 지금 같이 가요. 그래서 조금 뭐 너무 또 흥분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이제 하나그룹 지금 이걸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룹 전체가 갑니다. 지금 완전히 하나 엔진도 오늘 갔고 하나 시스템 까지 같이 갔고 반면 오늘 카카오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주로 에코프로비엠의 2차전지 좋았고요. 또 실리콘도 화장품도 오랜만에 좋았고 코미코도 좀 올라갔고 예. 근데 오늘 오히려 코스피 쪽이 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오늘 괜찮은데 다만 오늘 숲이 빠졌고 아시겠지만 숲은 그 분식회계 이슈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만 보셔야 됩니다. 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고 덕산 네오록스는 좀 최근에 올랐다 빠졌고 엔터주 좀 쉬었고 로봇주도 뭐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코스피의 좀 대형주들이 좀 이렇게 뜨겁게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죠. 거래대금도 급증하고요. 이게 흔히 차트상 이게 이런 차트를 뭐냐 그러냐면 이대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평선 다 밑에 깔고 있죠. 5, 20, 5일선, 21선, 61선 차례로 있죠. 이걸 정배열이라고 그래요. 주가 5일선, 21선, 61선. 이걸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정배열이면 주식을 사라는 얘기예요.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렇게 정배열 돌리면 시장이 강해요. 당분간. 저는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트럼프의 관세 폭탄 나올 수 있어서 쫓아가지 말자. 투자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지겨웠지만 이때죠, 이때. 이때 모으는 거예요. 이럴 때. 안 좋을 때. 계속 모아가는 거고 지금은 쫓아가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지금 장세에서도 만약에 못 오른 것도 많잖아요. 찾아보시면. 그중에 뭐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건 뭐 상관없죠. 다만 조선주나 로봇주나 뭐 일부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너무 오버한 건 좀 조심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현대차 같은 건 전혀 오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각각 개별 기업마다 좀 약간 분류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뭐 저는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도 이 분위기 이어지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